안녕하세요. 김재열과 함께하는 인천여행 스케치. 오늘은 한국 최초의 인공수로 경인 아라뱃길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한강 하류에서 인천 서해안을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뱃길인데요. 푸른 물길 따라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의 수변 공간을 따라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화백 김재열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시간과 더불어 천천히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 경인 아라뱃길로의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우리 민족의 오랜 수건을 풀어준 국내 최초 친환경 내륙뱃길. 흐르는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멋이든 그곳의 황홀한 풍광과 아름다운 물길 따라 펼쳐지는 운치 있는 분위기를 한껏 느껴봅니다.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길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지금부터 화백 김재열과 함께 알아보시죠. 633 광장. 오늘 여정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633km에 달하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기념해 조성된 광장입니다. 자전거길 외에도 아라뱃길 주변엔 아름다운 수양이 많은데요. 수양이란 물길이 아름다운 지역에 마련된 도시나 마을을 일컫는 말이죠. 633 광장을 포함해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 주변 경관을 아우러 수양 이경이라고 하는데요. 터미널과 아라타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구현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넘이 명소로 유명한 정서진. 이곳 역시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정서진은 조선시대 나루터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와 여관집 규수가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서해섬 사이로 사라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사랑을 나누며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정서진에서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며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네요. 소망의 노을벽 위시. 그리고 이거 개별로 다 이렇게 자물쇠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소원이 다 적혀 있네요. 이렇게. 화백 김재열도 정서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낭만에 푹 빠졌는데요. 교류와 공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6가지 주제가 담긴 종을 매달아 이곳을 찾는 이들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정서진을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 노을종. 이 이름엔 모순과 대립을 감싸고 어우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가로 21.2m, 높이 12m로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조약돌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요. 내부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종의 모양을 형상화함으로써 정서진의 낙조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서진 주변은 예로부터 일몰이 아름다워 경기 8경 중에 하나로 꼽히던 장소로도 더욱 유명하죠. 지금 정서진을 대표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노을종을 그렸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서 보면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노을종 형태가 원래 몽돌, 조약돌을 형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둥글둥글한 모양새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조형물이지만 그래도 종을 따내서 그야말로 저녁 노을을 의미하는 그런 노을종인데, 옆에 있는 아라타워를 배경도 하고 해서 굉장히 조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 부두에 위치한 함상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2011년 10월에 퇴역한 서해 경비함 1002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경활동상 등을 전시하면서 해경 함선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약 30년 전에 울산 현대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이 배는 동서남해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다가 배가 노후돼 선체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해경 함정의 시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 해경의 선상 생활을 생생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뿐 아니라 수십 년간 거친 바다에서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백정노장의 드넓은 바다 이야기와 대항의 희망까지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함상공 함장 이정기입니다. 아, 함장님이시군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라뱃길을 와서 예. 이
아주 배가 있어서 예, 예. 이 아마 경비정 같은데 예. 어떤 용도인지 예, 아마 예. 좀 설명도 듣고 싶고 구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배가 30년 동안에 음. 경렬변도 대간첩 작전에도 투입이 됐었고, 아하. 그리고 회계관 전과가 있습니다. 음. 또 특히 2010년도에 네. 천안함 사건 때 네, 네. 해군 55명을 네. 구조한 선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선박을 갖다가 30년이 되고 나면은 이 고철상이나 네. 제3국에 갔다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제3국에 그냥 무상 원조를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국가의 공헌도가 많은 선박을 갖다가 애국에다 준다든가 또는 고철로 온다든가 네. 이런 것이 없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 아하. 이래서 이쪽 공단에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울릉도 지역이라든가 예, 예. 경비를 하다가 예, 예. 또 특히 천안함 사건 때는 또 그런 인명 구조까지 예, 하는 예. 혁혁한 전공이 있는 그런 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예. 보여주시죠. 네, 가시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조타실이 되겠습니다. 아, 조타실. 이 조타실에서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지만은 네.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운전대입니다. 이게 뭐 자동차로 이야기하자면 운전대하고 운전대.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정관이에요, 조정관. 예, 예, 조종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똑같네, 자동차하고 똑같네. 예, 예, 자동차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근데 자동차하고 틀린 이유는 네. 자동차는 본인이 직접 갖다가 방향이라든가 그러는데 요거는 조타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함장의 지시에 지시에 의해서 따라서 예, 좌로, 예, 예. 우로.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속도도 그것만이 틀립니다. 늦추고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1층 선실 내부에는 해경의 연혁과 활동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국민 수호의 길을 걸어온 해양 경찰의 발자취를 사진과 영상으로 알기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시설을 개선해 휴식 공간과 흥미로운 이벤트 체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고요. 주요 시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선실 곳곳, 업무 수행의 생생한 흔적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천이함은 인천해경에 전함 중 불법 중국어선을 가장 많이 납포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10명의 요원을 싣고 시속 약 83km의 속도를 내는 쾌속선도 비치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상에서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 퇴역한 배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주 교육 자료로서 또 체험 교실로서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영해를 수호하다가 퇴역한 해양경비함 천이함의 위용을 확인한 후 또다시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아라뱃길의 관문이자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을 자리 잡고 있는 아라비섬입니다. 아라비섬에는 황혼 무렵 서해에 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높이 12m, 면적 4,300평, 운영 수심 1m인 이곳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섬세한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낭만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공연장으로도 쓰이는 섬마을 주변 야외 무대는 물론이고요. 환상적인 해양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해송으로 우거진 해송림도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아름다운 산책로와 뱃놀이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기도 그만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위치가 아라비섬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정말 감상에 젖어서 정말 소년 시절의 어떤 국어 시간에 우리 선생님한테 받았던 시심 같은 걸 느끼기도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더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기자기한 그런 이야기거리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낯선 바람을 따라 거닐며 다음 여정지로 향해 봅니다. 경인 아라뱃길의 건축물 가운데도 가장 높은 건물,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아라타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높이만 해도 무려 71m인데요. 먼저 1층에 있는 아라리움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홍보관 겸 문화관인 이곳은 아라뱃길과 갤러리, 전시관이라는 뜻의 리움을 끝머리로 하여 아라리움이라 불리고요. 경인 아라뱃길의 역사와 문화, 관광, 경제, 비전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동 통로를 거닐던 중 커다란 숫자 조형물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라뱃길을 상징하는 각각의 숫자를 통해서 경인 아라뱃길의 사업 추진 내용 및 연역을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아라뱃길의 시공 과정과 청사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아라뱃길 와서 뭐 여러 가지 둘러보면서 또 아주 유리로 된 그 멋진 건물이 있어 들어왔는데 네, 네. 주변에 많은 걸 해놓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 캠핑을 할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자전거 길을 달리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도심 속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또한 이제 마리나 시설을 이용해서 요트를 배우고 탈 수 있는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백길 관광을 할 수 뭐 있습니다. 요트, 카누 이런 것도 앞으로 다 할 수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경인 아라뱃길이 친환경적인 시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한 물류 운송은 연료 효율이 철도의 2.5배, 도로의 8.7배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활성화가 돼서 많은 운송과 함께 이렇게 백길의 역할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더불어 고려시대에 시작된 내륙백길의 염원이 첨단 기술력으로 실현된 아라뱃길의 다양한 역사적 의미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조망은 아라뱃길 나들이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보너스죠. 멋있네. 이야. 바다와 수평선 위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광경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라타워의 대명사라 할 만큼 널리 알려진 명소가 된 전망대에선 먼저 온 관광객들이 황홀한 풍광을 두 눈에 담기 바쁩니다. 지상 23층 높이에 오르니 쪽빛 파란 하늘과 바람에 흩날리는 풍력발전소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요. 수양 이경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는데요. 인천의 서구와 중구로 있는 영종대교도 볼 수 있으며 컨테이너 선정 및 하역 작업으로 분주한 경인안 컨테이너 부두도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아름다운 전경이 쉬이 잊혀지지 않는지 도화지에 옮겨보는 화백 김재열. 시원스레 펼쳐진 서해바다와 정박된 배들이 멋스럽게 어우러지는 듯합니다. 그 장관을 바라보다 보면 오대양 6대주를 향해 항해하는 크루즈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지나는 내내 바다 위에 점점이 박혀있는 작은 섬들과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더해 화폭에 옮겨보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두고두고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죠. 소박한 정취가 느껴지는 그림 엽서 같은 풍경. 한결 평온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만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23층 아라타워 전망대예요. 사방이 너무 잘 시원하게 뚫려서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림을 한 장 그렸습니다. 근데 워낙 넓은 시야이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라뱃길에서 보이는 영종대교, 그리고 강화섬들, 그리고 관문, 그리고 유람선 뭐 이렇게 뱃길을 그렸는데 아주 저는 시원하게 만족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까운 데에 이렇게 좋은 전망대가 있다는 걸로 저는 아주 만족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가족 단위로 사방을 둘러보고 또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고 굉장히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순식간에 올라오고 정말 속이 시원한 그런 제가 장면을 한 장 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경인 아라뱃길 나들이를 2배로 즐기는 방법. 여객 유람선 여정인데요. 물길 따라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화백 김재열도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아라 김포 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실 안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모두들 한껏 흥을 돋우며 선상 유람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람 코스는 경인 아라뱃길 18km 구간에 있는 6곳의 친수 문화와 레저 공간을 둘러보며 새로운 추억을 쌓는 건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백기를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수양 삼경 시천 가람터에 위치한 시천교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시천교의 경관은 눈길을 쉽게 뗄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반 교량 형태와 줄로 다리에 힘을 지탱해주는 사장교의 혼합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남북측 두 개의 전망 공간에선 아라뱃길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데요. 시천교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천 가람터 북측에 위치한 시천공원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구 서군로의 교통 개선을 위해 2011년 8월 9일 임시 개통한 시천교는 검안동과 시천동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과거 서군로는 검단에서 검암역, 그리고 연희동에서 가정 오거리에 있는 지방도로였는데 시천교 개통 전까지 이 일대는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정체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유람선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잔잔한 파도의 문익결을 바라보면 어느 미술관에 걸린 걸작을 감상하는 착각에 빠질 것만 같은데요. 어느새 화백 김제열은 갑판에 올라 시원스러운 풍광을 화폭에 옮겨냅니다. 아라폭포와 함께 수양 사경에 해당하는 아라마루가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물이 50m 높이에 설치되어 백기를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원형 전망대로 잘 알려졌죠. 이게 수양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라마루라는 원형 전망대예요. 아마 세계에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원형 전망대가 있고 또 아라폭포가 있고 지금 보니까 아주 예쁘죠. 동그란 그 원형이 있는데 저게 아마 직경이 2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 아라길인데 앞으로 뭐가 있을런지 좀 더 두고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나는 그런 그 백길입니다. 아라마루의 멋진 절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사이 어느덧 아라폭포에 다다랐습니다. 계양산 협곡의 지형을 활용해 수직적 경관을 연출해내는 국내 최대의 인공폭포고요. 안반이 많은 산을 깎은 지형에 특수한 재질의 바위로 조성됐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황홀경이어서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인데요. 쉼없이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백길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도 더욱 커졌습니다. 18km 이르는 운하 코스 외에도 백길 주변으로 다양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화려히 트인 풍경에 취한 사이 한국적 풍치를 느낄 수 있는 수양오경, 수양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유람선에서 전통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선상에서의 눈높이를 일치시킨 수양루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통 누각인 수양루는 높이 9m, 길이 21m의 겹쳐마 팔짝 지붕으로 한국적 정취를 더하기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림의 미학과 여유를 즐기는 동안 계양대교의 엘리베이터 또한 돌담 모양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최상층에는 전망 공간이 마련돼 백길을 관망하는 뷰포인트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라뱃길의 수양 육경, 둘이 생태공원입니다. 홍수기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생태공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된 곳이고요. 인공적인 시설물보다는 탁 트인 공간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도 꼽힌다네요. 어느새 화백 김제열도 백길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바닷길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에 기분까지 절로 충전되고요. 분위기 또한 표현 못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정말 여유롭고 퍽 한가롭고 힐링된 그런 기분으로 제가 이 유람을 했습니다. 스케치도 가끔 하고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들녘에는 아주 뉘엿뉘엿 오곡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작으면 단풍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시원스럽고 공기도 좋고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백길이었고 여행이었다고 생각되지네요. 가슴이 뻥 뚫리도록 시원한 유람선의 낭만이 펼쳐지는 인천의 비밀 여행지.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요트를 비롯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라 김포 마리나를 지나서 유람선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 수양 7경 아라 김포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물길 따라 흐르는 매혹적인 여정 속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동시에 백길 활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첫 출발지였던 정서진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서해의 새로운 낙조 명소인 정서진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동진과는 대칭 개념으로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나루터라는 뜻이고요. 또한 정서진에는 동이 터오는 정동진과는 또 다른 출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거미와 황혼이 질 때 해질녘의 바다에는 해넘이 사이로 지는 노을이 보이는데요. 이 노을은 지나간 과거이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강물이 바다를 만나 망망대해로 나아가듯 현재 평온한 휴식을 넘어서 결국엔 거칠고 힘든 풍파가 있는 가능성의 미래로 나아가는 공간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라뱃길을 아주 감명 깊게 감상을 하면서 마지막과 시작을 바로 여기 노을정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그 노을정이 가지고 있는 조약돌 형상에서 또 내부는 조각을 이렇게 종으로 따낸 그야말로 노을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이 조형 형상물을 주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뒤에 보면 아주 저녁 노을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있고 조약돌 노을종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영종대교의 두 교각이 보이고 또 황량하고 넓은 서해가 보이는 그런 풍경이고 또 앞에는 넓게 만든 데크들과 수변 공간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정말 이 공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아라뱃길의 바로 정서진의 모습을 제가 담았습니다. 문화의 도시 인천에서 새로운 형태의 백길 관광으로 여행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었던 값진 하루였습니다. 저와 함께한 아라뱃길 여정 어떠셨나요? 아라뱃길 따라 이렇게 다채롭고 재미있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마치 물길이 만든 자연예술품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인천 아라뱃길 여정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 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